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차는 딱 하나의 가치를 상징해 왔습니다. 바로 속도죠.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그런데 만약에 그 속도 경쟁이 이제 끝났다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네, 지금 기후변화의 시대의 철도 산업은요, 시속 몇 킬로미터가 아니라 탄소 배출량 제로라는 완전히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가 대체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뭐 속도를 줄이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예 속도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속도라는 건요, 단순히 빨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미래에 도달하는 새로운 방식을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속도에 대한 오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요. 넷 제로라는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이 전 지구적인 흐름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실행 계획인 ESG 프레임워크와 혁신적인 기술들까지 깊이 파고든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나로 합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엔지니어링 공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맞아요. 한 세기 동안 철도공학의 목표는 딱 하나, 더 빠르게 였습니다. 그야말로 속도와의 전쟁이었죠. 근데요, 그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철도의 사명은 단순히 진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사실 철도는 이미 엄청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자, 데이터 한번 보실까요? 와,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철도는 자동차나 비행기가 뿜어내는 탄소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해 수준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가진 가장 친환경적인 선택지 맞아요. 그럼 됐네요. 문제 없잖아요. 글쎄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모든 이야기의 판이 뒤집힙니다. 전 세계적인 정책의 목표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에서 아예 완벽한 탄소 중립, 그러니까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걸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갑자기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겁니다. 그냥 생존의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법부터 시작해서 EU 그린딜 같은 국제적인 규제,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ESG 경영까지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탈탄소화에 성공하던가 아니면 도태되던가. 이제 철도 산업에게 넷 제로는 유일한 선로가 된 셈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철도 산업에서는 이 지도를 딱 세 글자로 부릅니다. ESG. 우선 최종 목적지부터 확실히 해야겠죠?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뿜어내는 탄소랑 우리가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탄소의 양을 똑같이 맞춰서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국가적인 또 산업적인 차원의 큰 전략입니다. 자, 탄소 중립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라면 ESG는 그곳까지 우리를 안내하는 뭐랄까 내비게이션 같은 겁니다.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책임감 있는지, 그리고 회사를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계적인 표준이죠. 이게 바로 실행 계획입니다. 그럼 이 ESG가 실제 철도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환경, 즉 E는 이런 겁니다. 기체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냥 버려지던 에너지를 다시 전기로 싹 모아서 재사용하는 거죠. 이게 바로 회생제동 기술입니다. 사회, S는 장애인이든 노약자든 모든 사람이 불편 없이 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G는 안전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말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다뤘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멋진 청사진을 어떻게 진짜 쇠와 바퀴 그리고 코드로 만들어내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게 그냥 열심히 하자 이런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체계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진단하고
그걸 바탕으로 목표를 세워서 기술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평가해서 다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순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 하나 마법의 탄환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여러 기술들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는 거죠. 첨단 소재로 차체를 가볍게 만들고 기차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달기도 하고요. 또 통신 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 같은 걸로 운행 자체를 최적화해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는 겁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서 엄청난 탄소 절감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친환경은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완전 반대였던 겁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기술은 당연히 운영비를 줄여주죠. 즉, 탄소를 줄이는 기술이 곧 돈을 버는 기술이 된 겁니다. 이제 지속 가능한 것이 가장 수익성이 높은 시대가 열린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안전, 돈, 그리고 환경. 이 모든 걸 합쳐서 현대철도의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래 철도는요, 아주 튼튼한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의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램스라는 기둥이고요. 두 번째는 전체 수명 주기를 따져봤을 때 경제적인지를 따지는 LCC, 즉 비용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을 책임지는 ESG라는 기둥이 이들과 나란히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세 기둥이 이제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전을 챙기려면 비용이 더 들고 환경을 생각하면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안전하면서 돈도 아끼고 동시에 환경까지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최적화하는 하나의 통합된 모델로 철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공식이 가져올 결과는 어떨까요?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납니다. 이산화탄소는 무려 40%나 줄이고 전체 운영비는 15%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환경 일자리는 늘어나고 기술적인 효율성까지 높아지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거대한 변화는요, 그냥 몇 가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철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즉 철학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ESG는 그 새로운 철학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운영의 표준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장 빠른 길을 찾기 위해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가장 멀리 내다보는 길, 가장 지속 가능한 그 길이 우리를 미래로 데려다 주는 가장 빠른 길은 아닐까요?